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229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신이님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버스를 항상 가지랍니다. 첫 번째, 항상 기버스. 두 번째, 항상 예쁘스. 세 번째, 항상 바빠스. 버스를 세 대를 가질 수 있는 또 오늘을 만들어 봅시다. 229쪽 재산 비례 벌금제의 당위성. 지금도 벌금형은 2015년 기준 전체 행사 사건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형벌이다. 벌금형의 장점은 교도소 수감에 따른 범죄 수법 전수라는 폐해를 피할 수 있고 오판에 따른 회복이 용이하고 집행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벌금형은 총액 벌금형으로 같은 범죄에 대해 재산의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다. 총액 벌금형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하는 폐단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현행 총액벌금제 대신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징벌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재산비례벌금제가 왜 공평한 제도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재산이 3천만 원 정도인 택배기사와 수천억 원의 재산가가 똑같이 교통신호 위반을 했다고 치자 법 앞의 평등을 따지면 두 사람 다 똑같이 7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정도의 금액은 택배기사에게는 하루 일당의 대부분이 날아가는 금액이고 수천억 원의 재산가에게는 끔값도 되지 않는 푼돈이다. 택배기사에게는 7만 원의 범칙금이 종일 꼬불꼬불 골목길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쌀가마, 고구마 박스 등을 땀을 뻘뻘 흘려가며 운반한 노동을 거의 허사로 만들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이다. 그만큼 큰 심적 고통을 안긴다. 그러나 수천억 원대의 재산가에게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끈값도 되지 않기에 처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에게는 앞으로 교통신호 위반을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도 거의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같은 범법을 했더라도 택배기사와 수천억 원대 재산가에게는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 교통신호 위반에 대해 택배기사에게는 1만 원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수천억 원대 재산가에게는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부과해야 비슷한 고통의 처벌 효과를 주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공평한 처사이다. 이 같은 재산비례벌금제를 오래전에 내가 내놓았지만 최근을 제외하고는 여태껏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는 동안 외국에서는 비슷한 법이 시행 중인 나라가 있다. 핀란드에서는 고소득자가 과속운전을 하다 잡히면 6,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에서도 적게는 116만 원을 내야 한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많게는 5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들 나라도 돈 많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라고 보는 것이다. 또 국가는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도 서민들이 생계 때문에 짓게 되는 사소한 범법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갖추어 놓은 인프라와 국민의 경제 활동에 힘입어 부를 쌓은 사람들이기에 그만큼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상응하는 만큼의 징벌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재산비례벌금 제도는 부의 재분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재산비례벌금 제도는 부의 재분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재산비례벌금제는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생계로 인한 범법의 경우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적게 부과하고 재산이 많을수록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로 공평성을 기준으로 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길거리를 활보하는 범죄자의 위험성. 교도소에 가두지 않으면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여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견 맞는 이야기 같으나 그렇지 않다. 교도소 제도를 없애더라도 중범죄인을 위한 한두 군데는 남겨두므로 사회에 큰 위험이 되는 흉악범은 당연히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모두 수감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교도소에 넣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경제사범이나 마약사범, 교통사범, 사기범 등과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위 잡범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자나 범법자들은 사회에 그대로 있다고 하여도 국민의 안전에 위협은 되지 않는다. 흉악범들은 죗값을 충분히 받을 때까지 사회로 나오기 어렵다. 벌금형 범죄자들에게는 서로 함께 있을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범죄 수법을 전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들이 범죄 수법을 더 배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또 교도소에 같이 수감된 경우 공동 범죄를 모의할 수 있으나 벌금형은 함께 모이지 않으므로 공동 범죄를 모의할 기회도 없다. 따라서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여 사회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교도소를 폐지하면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져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처벌 효과도 좋을 것으로 본다. 벌금을 물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죄인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재산 압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재산 비례 벌금형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경우나 적게 신고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위를 가리고 허위로 판명난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은 여러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빈틈이 없도록 법적 보완을 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보강이 따라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교도소 제도의 폐지와 재산 비례 벌금제는 징벌 효과와 국가 예산 절약, 사회 공평성 실현 차원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재산세는 없애고 부동산 정책은 시장 자율에 정부가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국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수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부가 유념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해주면서 세금을 거두어 가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민이 세금에 호의적이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을 내어도 수익이 충분하다면 세금에 저항할 국민은 많지 않다. 우리 국민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보다는 국가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마음이 강하다.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했던 1997년 IMF 체제 때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벌여 위기를 극복했던 것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수익이 없는데도 내야 하는 세금이나 추가 수익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증세하는 것이다. 재산세, 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해야. 우리나라에는 수익이 없는데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물리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와 자동차 보유세가 그것이다. 이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금의 제1원칙을 위반한 세금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당하게 거두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금은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 해마다 나오는 이 세금을 다른 곳에 수익이 있어서 그 수익금을 일부러 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집만 한 채 있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산세 부과는 큰 고통이다.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내 집이 아니라 마치 국가 소유의 집에 내가 월세를 주고 사는 것과 유사하고,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낸다. 그리고 팔 때 양도세를 내게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자동차 보유세도 마찬가지이다. 몇백만 원짜리 중고 자동차 한 대에도 그것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2번 꼬박꼬박 세금을 거두어 가는데 그것은 부당한 과세이다.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고 팔 때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보유세 논리라면 핸드폰에 대해서도 핸드폰 보유세를 거두어야 과세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서지 않을까 싶다. 나는 이처럼 부당한 재산세와 자동차 보유세는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본다. 과세는 공평하고 정당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한 이중과세이다. 땅이나 집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세 모두 부당한 세금이다. 어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므로 부동산 보유세를 많이 매겨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논리라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면 그것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논리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없애야 하고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조절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자율에 따라야. 근래 정부는 종부세를 올리는 세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공시지가를 90%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었다. 여론의 거센 비판 때문인지 최근 다소 후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는 하다. 만약 종부세를 이전 개정안처럼 그대로 추진한다면 부동산 보유세를 없애야 할 판에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을 취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 뻔하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금으로 집값 상승을 잡아보겠다는 계산이면 오산이다. 오른 종부세는 집값에 전가될 것이고 점점 더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가 보편화되어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집값 상승을 잡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는커녕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당장 다른 수입 없이 정해진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년층은 늘어난 세금 걱정에 잠을 설칠지도 모를 일이다. 퇴직으로 소득이 끊어진 주택 보유자는 그동안 살던 집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국가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관리 역할을 하는 정부가 주인인 국민을 괴롭히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무척 잘못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병폐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그 방법은 옳지 않다.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서민들에게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배의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가격이 상승하든 안 하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양도세율을 조절하여 나중에 팔 때 국가는 오른 만큼에 상응하는 양도세를 받으면 된다. 모든 국민이 강남과 같이 부동산 값이 비싼 곳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주거 문제로 고생하지 않고 작은 아파트에서라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된다고 본다. 나는 양도세의 경우 1주택은 면제하여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만 억제되도록 양도세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주택 보급 정책으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10평 미만의 소형 임대 분양주택을 수백만 호 지어 주택 보급률을 높이면 주거 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한다. 공산주의는 생산성과 효율성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이다. 다만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 폐단을 없애서 자본주의의 약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것이 중산주의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기반이지만 자본주의의 약점인 부익부 빈익빈이 해결되고 모든 국민에게 최하 중산층 수준의 생활이 되도록 보장하는 체제이다. 물론 능력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잘 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빈민층이 없고 중산층부터 부자들까지 있는 세상이 중산주의 사회이다. 중산주의 사회에는 부자들이 사는 부자 동네도 형성될 수 있고 중산층만 모여 사는 곳도 생길 수 있다. 물론 고루 섞여 사는 동네도 있을 수 있다. 중산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상대적 박탈감 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덕분에 고루 잘 살게 된 것이므로 부자들을 정오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은 난세영우 흑행령을 아십니까?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흑행령을 많이 알리고 불러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기쁜
예쁜 버스를 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영, 흑영영, 흑영영.